지금 왼쪽의 색깔이랑 오른쪽 색깔이 엄연히 말하면 다른 색깔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가운데 사실 좀 지디겨 놨거든요. 보여요? 좀 잘 안 보이지만 보이긴 하죠. 제가 일부러 지디겨 놨어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별 상관없죠. 근데 솔직히. 네,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대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보여요? 좀 불편해요. 그쵸? 바로 이거예요. 제 눈에는 제가 지향하는 작가들과 비교할 때 색감이 덜 이쁜 것인지 디테일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제 눈에는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혼자 보고 판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혼자 판단하고 스타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원래 스스로 자기의 그림의 단점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주변에는 좀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남들이 보기에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보통 어디다가 올리고 그래요? 일단은 올렸을 때 반응은 좀 봤어요? 반응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보통 몇백 장 그리면은 올리는 거는 두세 장? 평을 많이 그리나 보네. 몇백 장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예, 좀 그러면 이제 좋은 것만 몇몇 장만 올리면은 조금 반응 보기가 좀 힘들긴 하겠네요. 그쵸? 지금 자기가 그림을 봤을 때 자기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 그림은 좀 어떻게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잘 모르니까. 아무 말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제가 알아서 알아듣습니다. 아무 말 해봐요. 그냥 봤을 때 그냥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냥 아무 말 해봐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부족한 게 채색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그림 데생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느낌? 그러면은 그 부족한 느낌이 사라지면은 나머지는 괜찮아요, 일단은? 그 느낌이 사라지면 이제 음. 일러스트에 시선을 끈다던가 구도라던가 음. 스토리라던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에 발전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뭔가 부족한 느낌이 사라지면은 딴 거는 그렇게까지 걸리적거리는 거는 없는 모양이네요. 일단은 자기가 아까 그림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느낌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완성도라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라는 느낌인데, 그럼 대체 완성도가 뭘까? 완성도란 말 자체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뭘 것 같아요? 한눈에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연출이지, 본인이 얘기한 건. 그쵸? 흡입력 그거는 아니고, 완성도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느껴지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다 끝냈음, 이 느낌을 보통 완성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무슨 소리예요? 본인 그림은 덜 그린 느낌이 완성이 난다. 아니다. 덜 그린 느낌이 난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죠. 아니, 나는 이게 완성인데 작가가 이게 완성이라는데 남들이 뭘 그걸 덜 그렸느니 많으니 그걸 판단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림 덜 완성되지 않았어? 뭔가 그리다 만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결정적인 거 하나가 이런 삐져나감입니다. 선이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게 조금 그림 안에서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어지럽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림이 어지럽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나? 이제 원리적인 것부터 제가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이 불편함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아까 제가 이게 삐져나온 느낌에서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선이 삐져나온 느낌. 네, 근데 머리카락에서는 삐져나온 느낌이 안 나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좀 어려워서 아마 대답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예측해봐요. 깨끗함의 차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색 대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색 대비가 높으면은 눈에 띈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약간 일반 상식에 해당한 얘기라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요, 눈에 띈다는 게 어떤 맥락이냐면, 자,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여기에 요런 색깔이 하나 있어요. 근데 대비가 적다는 거는 이런 색깔을 쓰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은 이게 대비가 낮은 색깔이거든요. 좀만 도약하게 써봅시다. 지금 왼쪽의 색깔이랑 오른쪽 색깔이 엄연히 말하면 다른 색깔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가운데 사실 좀 지디겨 놨거든요. 보여요? 좀 잘 안 보이지만 보이긴 하죠. 제가 일부러 지디겨 놨어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별 상관없죠. 근데 솔직히. 네,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대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보여요? 좀 불편해요. 그쵸? 바로 이거예요.
자, 대비가 높아지면은요, 여기가 처음에는 묻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네. 막 이렇게 지디겨져 있어도 그렇게까지 신경이 안 쓰여요. 눈에 안 띄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대비를 세게 놓는 순간부터는 이 브러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에 띄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왜 안 불편했지? 여기는 지금 선 삐져나갔잖아요. 여기도. 여기 보면은요, 검은색이랑 조금 어두운 회색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저거는 그냥 스타일로 보여요. 그냥 일부러 그냥 자연스럽게 텍스처는 느낌 냈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브러쉬 자연스럽게 막 넘긴 느낌 있잖아요. 나는 너무 쩔어가지고 이런 브러쉬 정리 안 한다. 이런 약간 고수의 느낌 있잖아. 약간 그런 텍스처감으로 여기는 느껴지는데, 여기는 너무 눈에 띄어서 자꾸 내 눈을 찔러요. 날 불편하게 만들어. 왜냐면 검은색 흰색이거든. 검은색 흰색은 굉장히 강렬한 명도 대비입니다. 명도란 말은 공부했어요 혹시? 네, 어둡고 밝기.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검은색과 흰색 관계니까 가장 어두운 색과 가장 밝은 색이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강한 명도 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런 텍스처감을 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텍스처감을 내고 싶은 부분에 한해서는 대비를 낮춰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높은 확률로 확률이 높다? 대비가 너무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대비를 낮춰야 될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왜냐면 그렇다고 옷을 검은색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흰색 옷을 그리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그냥 이렇게 뒤지겨 놓을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정리를 하고 어느 부분은 정리를 안 하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도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 좀 찾아가지고 제가 처리를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요, 그림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한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 끊기는 거 보이는 것도 이게 눈에 띄어. 이게 눈이 안 띄면은 솔직히 상관없는데 띄어, 문제는. 눈에 띄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주변이 흰색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 정리도 조금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눈에 띄잖아요. 대비가 높아가지고. 그럼 저렇게 점점점점으로 찍을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만약에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밀어. 본인이 브러쉬 모양을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브러쉬 모양 그대로 찍는 게 아니고 요것조차도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자기도 옷줄은 보면 알잖아요. 이 작은 꽃조차도 모양이 있단 말이죠. 엄청 정확할 것도 없어. 지금 제가 그린 거 보면 알잖아요 또. 근데 아무튼 브러쉬 찍어놓는 수준만 아니면 돼요. 특히 얼굴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캐릭터 이력서 딱 보면은 이 부분만 조금 마치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뜨는 게 더 잘 보여요. 사람들이 여기서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남기면 안 돼. 그럼 얼굴 부분을 더 힘을 써야겠네요. 그쵸, 그쵸. 딴 데보다 훨씬 더 힘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그림자가 부들부들부들거려.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이런 것들도 다 걸립니다. 이 얼굴 부분은 유독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부들거려도 돼. 약간 이렇게 부들거려도 돼. 근데 얼굴은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수정하는 거예요.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많이 변했죠. 눈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멀리서 썸네일로 봤을 땐 이뻐. 아무래도 자기가 잘 그려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림 이쁘네 하고 들어갔는데 눈이 어지러워. 이거 좀 어지럽다 하면서 이쁘긴 했다 하면서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살짝 실망하게 되는 면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기대했던 그걸 보게 되는 거지. 이제 썸네일에서 봤을 때 예뻤던 그 느낌을 여기서 딱 보게 된단 말이야. 확실히 그리고 얼굴이 집중력이 생기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네. 요렇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요 부분에 집중해서, 알겠죠? 대비가 너무 큰 부분은 반드시 정리한다. 뭐 낮은 부분은 조금 남겨도 되지만 대비가 큰 부분은 항상 꼭 정리를 하시고, 얼굴 주변 부분 항상 꼭 정리하시고, 그렇게 조금 버릇을 들여나가면은 그렇게 못할 건 또 아니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배우고 싶다면 아토리얼에서 만나. 재미가 재능이 될 때까지 아토리얼.